결국에는 돼지들은 기존 주인이 있을 때보다도 먹이를 많이 먹지 못하게 되고 잠자리도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옛날 이런 소련 같은 어쨌든 그런 독재주의 정권을 풍자한다고 생각하였고요. 이 책이 주장하는 건 처음에 두 발은 싫고 네 발은 좋다였는데, 하지만 결말에는 돼지들은 결국 두 발로 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참 이 권력이란 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가장 깊게 생각하게 되었던 책이었고, 물론 이 동물들이 생각을 가지고 법률을 만들고 이런 건 모순된 일이긴 우화죠. 우화, 그쵸.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읽기 쉽고 재밌게 느끼게 다가와주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탈린을 이렇게 무솔리니, 스탈린 이 사람이 뚱뚱하거든. 그걸 욕심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돼지로. 그렇죠. 심지어 이 동물들 그러니까 국민들이라 쉽게 하자면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열심히 일했던 말을 팔고 그 돈으로 맥주를 사 먹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말 그 순간에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론 독재는 없지만 이런 걸 숨기고 살고 국민들은 모르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많이 곰곰이 생각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있잖아, 독재가 있잖아. 북한은 3대가 세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아니야. 아무거나 얘기해. 잘했어요, 아주. 많이 왔는데?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 안 하다니. 읽은 데까지만 얘기를 해. 안 읽었어. 시간 켜버리지 않았어. 다 읽었다네. 근데 다 읽었다리지 않았어? 성욱이도 다 읽었다는 거잖아. 성욱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라이어야? 라이어? 나이야. 거짓말 좀. 브라질. 한국. 일단 패스. 시작하나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꼴렇게 먹을 때 평상시대로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독재 정치를 그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현재 세계 모습하고 과거 세계 모습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독재 정치가 어떻게 해서 망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고, 민주주의를 하면 일단 백성들의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알아야지 뭐에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느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복서나 양들, 돼지에 의해서 노동만 하는 다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독재도 멈추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멍청한 게 사실 되게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고 책을 뭔가 더 알려면은 이런 비슷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도 느꼈고 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왜 저기 뭐야 한글을 안 주려고 그랬을까? 왜 글자를 안 주려고 그랬을까? 알면은 반란이 느끼니까. 너무 똑똑해지는 거를 지배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걸 지배자들은 좋아하지 않아. 왜? 그러면 평등한 관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르치냐면 일본에서도 우리가 이제 식민지 일때 일본이 가르친 거는 기술 교육이었어. 기술 교육. 왜냐하면 얘네가 그냥 생산만 하면 좋겠어. 생각하는 거는 싫어. 왜? 생각은 지네가 해야 돼. 지배해야 되니까. 그치?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이것만 해. 생산하는 거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죠. 무식하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뭐예요? 왜요? 밥만 주면 살아요? 나는 이러면서 살면은 진짜 그게 제일 무섭지 이 세상에서. 잘 읽었어요. 다음. 저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으로 정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만들 때 노동자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좋게 말하면 혁명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공산주의 이론은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이론인데 사실상 이 지배권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란 거는 욕심도 있고 권력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이 이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었던 것 같고요. 이 책에서도 돼지들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동물들을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차지했지만 더 악하게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독재는 정말 나쁘고 이 회의도 없앴잖아요. 일요일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도 없앴기 때문에 정말 돼지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준 대중들은 어때요? 만들어준 대중이요? 돼지들이 제일 똑똑해 이러면서 만들어줬잖아.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구호를 외운다는 게 되게 무섭지 않니? 무서워요. 20분 동안 똑같은 구호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0.6이래요. 0.6이면 한 명도 안 나. 0.6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 한 명도 안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이 이제 멸종 위기에 이제 처했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하나씩만 한 집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만 딸이건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이제 구호를 많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구호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야. 얘 생각을 못하게. 얘가 아무 생각을 못하게. 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를. 되게 무서운 일이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됐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막 10명 난 집을 막 그냥 텔레비에서 막 보여줘. 정신없어 그냥. 아무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 텔레비에서 아무리 10명, 12명 나와서 보여주는데 정신만 없고 공감할 수 있어 너네? 없어. 그치?
그러니까 참 문제죠. 생각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놔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누가 있잖아. 똑똑한 한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어떤 걸 만든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진짜 무섭죠. 아주 잘했어요. 말을 잘하네. 응? 그다음 저는 돼지들이 점점 사람처럼 행동해가는 모습을 보고 결국 돼지들도 사람처럼 똑같아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물농장을 역사적 상황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게 신기했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일상생활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서 동물농장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현실에서 항상 있잖아. 책을 그냥 책으로만 이렇게 보면은요,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지식이 지혜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던 거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지식이 지혜가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들이 독재자인 경우는 없나요? 있네요. 있네요. 엄마가 독재자인 경우도 있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도 참 많죠. 응? 그 다음에 이제 늑대 10마리를 키우나? 아니, 늑대니 개니? 개 10마리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요? 종처럼 막 이렇게 키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거나 막 이러기만 하면 어떡하니? 으르렁거리면서 막 위협을 하죠. 말할 수 있겠니, 거기서? 아니. 나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어요, 잘못하면.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네도 있잖아. 아버지가 막 아주 되게 독선적이고 이제 막 그렇다 그러면 그걸 매일 당하고 사는 거야. 한 번도 길을 못 펴고. 그리고 또 남편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여자가 이제 남편을 만난 거야. 어떤 남자를 만났냐면 나는 술을 안 마시는 남자를 만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래 가지고 너무 괴로웠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도박 중독자를 만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은 안 먹어. 왜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반작용의 오류. 그치? 참 비극이죠. 됐어요? 네. 제가 동물농장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혁명이 일어날 때 누구보다 앞서서 싸웠던 복서가 노후복지만 기다리던 늙은 말이 되었을 때 아프서 나폴레옹 지도자가 병원에 보내준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병원이 아니라 말 독축장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있는 6.25 참전용사나 독립유공자분들이 요즘 사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고 힘써주셨지만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이 생각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보상을 못 받고 산다는 점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었다 그랬잖아. 너 그렇게 라이어를 하면 안 돼. 인생을 어린 나이에. 어제 말했는데 안 읽었다고. 인생을 어린 나이에 그렇게 거짓말로 살면 어떡하게 되는 거야. 미쳤어? 왜? 안 읽으면 안 읽었다고 말을 해야지. 어제 말했는데요, 저.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 읽었다, 씨. 다 읽었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했어요. 어머 네가 다 읽었니? 그래가지고 내가 교무실에다가 선생님들한테 얘기까지 했는데 성욱이도 지금 동물농장을 다 읽었다 그랬더니 어머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생판 거짓말을 했다고? 선생님까지 거짓말 되는 게 아니라 어? 나는 나이 50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너는 벌써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사기꾼이 되겠다는 거야, 뭐야. 한 개도 안 읽었어? 네. 내가 그래서, 어머, 성욱이가요, 의외로 책을 많이 읽어요. 내가 막 그랬는데. 어머나, 놀라워라. 책 많이 읽잖아, 너. 수업 시간에도 말 안 듣고 책만 많이 읽잖아. 그럼 무슨 책을 읽는 거야? 라이트 노블. 그럼 그런 책을 얘기를 해봐. 읽다 보면 현타가 왔어. 안 읽었어요. 아니, 너 그런 책 읽잖아. 다 까먹었어요. 내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 이들. 그리고 가만히만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의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의견이 다 있어. 근데 있잖아, 가만히 있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무서운 사람이 돼, 그러면.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성우가. 소통을. 응? 제가 동물농장을 읽고 나서 동물들이 주인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말 동물들이 순수하고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느꼈는데 그 후로 제일 복종하고 따랐던 복서가 팔려나가고 돼지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누구나 지식이 많으면 다 나빠지는 것 같았다는 생각을 약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지식이 많으면 나빠진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야. 맞아. 그 저기는 세종대왕은 2시간밖에 안 잤대.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대. 왜 안 잤겠니? 자기가 왕인데. 왕인데 2시간, 3시간, 100시간 자면 어때? 그치? 24시간 자도 돼. 응? 근데 왜 조금밖에 안 잤대요? 권력, 공부하느라고. 왜 공부를 했어요? 백성을 불쌍한 거야.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고 싶고, 불쌍해. 그래가지고, 지식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써야 사용하느냐.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 응?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식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져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또 권력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죠. 히틀러. 어때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히틀러가 딱 생각나지 않니? 동물농장 보면? 그리고 막 구호를 외쳐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세뇌교육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게 맞나 보다 이러면서 다 보세요.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는데 있잖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집단이 행했기 때문에. 군대가 하라 그래서 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양심이 마비돼버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개인밖에 책임을 못 져. 만약에 학교에서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니? 내 양심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집단주의라는 게 그래서 전체주의, 집단주의라는 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 돼지도 별로 전두환 봐봐. 죄책감이 있니 없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이러잖아. 그리고 골프 치잖아.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만 책임진다는 거야. 누구한테 사기를 쳤거나 막 이런 것만 책임진다는 거야. 집단에서 한 거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고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읽었어? 네. 다 읽었어? 잘 읽어야 돼 근데. 그렇지? 읽으면 안 읽는 게 나아. 넌 안 읽을 거야. 않아? 읽는 게 나아.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평등사회를 추구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배자층? 그런 게 생기고 독재 정치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도 권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도 그렇고 이 돼지들도 권력과 돈이 있어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다른 동물들도 죽이고 다른 의견도 못 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였고, 동물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본인을 희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보면서. 네. 상상이에요? 네. 네. 그리고 돼지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니? 나는 동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는 좀 쉬어야 된다. 맥주 조금 마시고 사과 조금 더 먹어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난 너무 싫어.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국민들을 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걸 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칭찬을 해? 자기를? 남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나 그럴 때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미워.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온 말인지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독재자가 돼요. 의논하는 게 있잖아, 이 세상에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잖아. 더 우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하는 거야? 특별히 그래도 나. 그치?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래도 다 기억이 나. 네. 이 책은 혁명 성공 후에 동물 농장을 만들고 그 변질되는 과정을 그린 책으로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돼지들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나폴레옹이 그 특권을 혼자 누리기 위해 스노볼을 내쫓고 자신들이 증오했던 인간들의 악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네, 메이저의 연설 중에 인간에 맞서 싸우는 데엔 우리 동물들은 결코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그를 정복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악한 짓거리들은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연설이 나옵니다. 네, 과연 메이저는 이런 세상을 바랬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권력과 지식을 그런 식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자신이 끼칠 영향력까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가 인간의 모습이랑 닮았다는 거를 자기가 인간의 모습이랑 똑 닮았다는 걸 자기는 몰라. 그치?
왜 모를까? 그걸 왜 모르지? 나중엔 인간이랑 동물이랑 똑같아졌다. 두발로 걷죠?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있죠. 똑같죠? 침대에서 자죠? 네. 침대에서? 카드 게임하고. 카드 게임하고 똑같죠? 그런데 똑같지 않다고 말하죠. 안 읽었어요. 하나가 읽었어? 조금 읽었죠. 조금 읽었어. 아니, 그 얘기할 정도로 읽은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목차 읽었어요. 목차. 야, 여태까지 들은 것만 해도 얘기를 시큰하겠다. 에? 나는 여태까지 들은 것만 해도 2시간은 얘기하겠다. 아유, 너 말 잘하잖아. 말 잘하잖아. 상봉이 다 읽었지? 네. 저는요, 동물들이 존들을 농장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농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7가지 법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법을 돼지들만을 위한 법으로 점점 바꿔가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하나씩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바뀐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세뇌를 당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역사를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근데요, 역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있잖아. 초반부에 고치는 건 좀 쉬워. 초반부. 초기에. 잘못된 걸 초기에 알아보고 초기에 고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물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거였거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니? 이유 없이를 끼워 넣어요. 그럼 이유 있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바뀐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좀 무섭지? 그렇잖아요. 저기 북한은 얘들아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북한은. 거기는 있잖아. 김일성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그치? 종교나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누가 대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그치? 대적을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게 무서운 거 같지. 진짜 절대자가 아닌데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 그다음? 제가 동물농장을 읽고 인상 깊었던 장면은 나폴레옹이 지도자가 스노볼을 나쁘게 몰아가 추방하고 권력을 잡아서 동물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동물들을 죽이고 돼지들은 특권을 받아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동물들은 돼지들은 특권을 받아 좋은 대우를 받는데 동물들은 노동을 시키고 좋은 대우를 받지 않는 게 대우를 받지 못해, 그치? 네.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패배주의나 이런 거에 쌓여 있냐면 네. 저는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처음 봤고 이 동물농장이라는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내용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지가. 이 동물농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지? 이랬는데 이 제목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놀랐고 먼저 돼지 중에 가장 권력이 셌던 돼지가 4발은 좋고 2발은 나쁘다를 말하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세뇌를 시키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느꼈고, 또 돼지가 다른 동물들은 노동을 하고 이제 음식을 배분했었을 때 그 사과나 우유를 자신들이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 왜 많이 가져가냐 물었을 때 돼지가 나는 머리로 노동을 하니까 내가 더 가져가는 거야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그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더 많은 걸 가져가려 그러잖아. 네, 많은 걸 가져가려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배분하려 그러잖아, 자기한테. 그치? 기업가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더 얘기하세요. 처음에 그 일정하게 나누고 그랬던 모습과는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뒤로 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아니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나타나서 그 상황을 끝낼지. 결국은 상황이 더 나빠졌잖아요. 결국 자신들은 인간과 그런 게 되지 말자 해놓고서는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더 악질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지면은 욕심이 더 생기는구나라는 걸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또 원우의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왜 있잖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있잖아, 시작할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작할 때는 다 단합이 잘 돼. 그쵸?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선했어요, 되게. 그죠? 시작할 때는 잘해. 원래 조선이 건국될 때는 어때? 그 비리나 고려의 그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새롭게 하자는 거야. 다 없애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똑같죠. 반복되죠.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제자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아. 나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잘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 너네 뭐가 더 어려울 것 같니?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들어가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지키는 게 더 어려워. 거기 가서 학점을 잘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뒤지지 않고 잘 살아내는 게 더 어려워. 응? 건국을 하는 건 쉬워. 근데 나라를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의견이 각자 다 어때요? 다 달라요. 이거를 같이 있잖아, 아울러서 같이 해결하면서 그 지켜나가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있잖아, 처음에 만드는 건 어떨 것 같니? 만드는 거는 오히려 지키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 생각이 딱 나네. 원우가 이제 하니까 처음에 물론 좋은 의도로 법도 만들고 잘 시작을 했죠. 건국을 잘 했죠. 그러나 지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시아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이제 그 선전 중에서 그런 선전이 있었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삼성카드 이러면서 선전하는 게 있거든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카드로 돈 쓰는 거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런 천박한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다는 거야. 이제 싹 다 무너진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노조가 없어요. 사실은 노조가
거기는 있잖아, 왕국이야, 왕국. 동물 농장이야. 그리고 한 번 입사한 사람들은 개인 정보가 없어. 이 핸드폰까지 다 감시당한대.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찍으면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카드를 찍으면서 가야 된대. 보안이 그렇게 철저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재용이 재판받을 때는 변호사가 몇 명이 달라붙니? 3명이 달라붙어요? 아니야. 수십 명이 달라붙어요. 이 분야 전문가 해가지고. 절대로 감옥 안 가겠죠? 어렵죠. 대통령보다도 더 어려운. 그지? 동물 농장이지 않니? 동물 농장이야. 한 번 이제 그 회사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감시당해. 사실은 뭐예요? 돈은 많이 줘. 연봉이 많아. 그런데 뭐야?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죠. 자유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감시당해. 무서운 데예요. 그러니까 동물농장 같은 데가 많지? 그게 생각이 나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만들다가 백혈병 걸린 여자가 있었어. 거기에다가는 보상금으로 500만 원밖에 안 준 거야. 왜 그럴 수 있냐면 변호사들이 엄청나거든. 그게 있잖아, 그 기업이야. 참 무섭죠? 나는 그래서 조지 오웰이 좋아. 이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 자기가 스스로 노동자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어. 노동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46살에 죽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나는 좋아해. 그러니까 왜 자기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살아. 그 노동자처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그치? 지식인으로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실천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이 사람을 좋아해. 응? 그냥 왜 자기는 아니면서 이렇게 너넨 그렇게 살아 이러는 게 아니야.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존경하죠. 됐습니다. 아주 말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